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전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전택에 또 금요일날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저번에 FDA 승인받을 때도 금요일날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점상이 갔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금요일날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월요일 날 하면은 이제 수급이 빠르게 붙으면서 이게 이제 너도 나도 사고 싶어가지고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뛰어서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또 역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급등한 종목은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얘기들 중에서 어, 이제 긍정적인 게 하나 나왔죠. 드디어 항체 식약처 국내 제조 허가 신청했고 제가 저번에 이제 주담이랑 연락한 거를 좀 공유 드릴 때 올해 안으로 승인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원 같은 경우는 FDA EUA 진행 중이고 국내 제조 허가 경우 분자 진단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한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제조 허가 획득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항원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최초로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제 조금 좋아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요건데 잠시만요. 요걸 옆으로 당겨가지고 네 이겁니다. 일단 수젠텍이 이제 요거를 받은 거거든요. 요거를 받은 건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코비드19 IgM, IgG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항체 관련된 거 외 1건인데 자 일단 보시면은 IgM 관련된 부분 보시면 허가 신고일이 12월 18일로 딱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5년 동안 유효기간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열 혈장 그 다음에 혈청에서 이런 IgM, IgG 항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해서 이제 항체 생성의 확인을 도움을 주는 이 진단 의료기기인가 이거 항체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왜 1건인데 요게 이게 뭐냐 이게 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클릭시 좀 발음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수젠텍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거든요. 인클릭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뭐냐면은 맞네요. 인클릭스. 이제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석기기가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저번에 그거 말씀드렸죠. 이제 홈 그 엑스프라이즈 관련된 제품이 결국에는 이제 그 약간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후 관리까지 하려면은 이게 뭐 제대로 주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측정 데이터를 원격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을 수가 있으면 이게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알러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비싼 기기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진단 검사실 또는 응급실에서 사용 가능한 POCT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POCT로 하면은 이제 뭐 자가 진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좀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기까지 같이 조금 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항체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아무래도 항원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보시면은 내달부터 한국발 승객의 PCR 곱하기 이제 혈청 검사까지 요구라는 이런 기사가 얼마 전부터 나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내달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PCR 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 중국은 좀 어이가 없긴 해요. 지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휴행에 따라서 이제 내달부터 여기에다가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발 탑승전 이틀 내로 이거와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수젠텍이 유일하죠. 이제 유일. 그러니까 얘가 항체 쪽으로는 FDA 승인도 그거고, 그 다음에 식약처도 결국에는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젠텍이 FDA랑 식약처 여기에다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들은 항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항체 시장이 좀 강해진다면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FDA랑 식약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FDA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바가 FDA 굉장히 빨리 받았잖아요. FDA 빨리 받았는데 이게 물론 미국 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은 FDA를 신청한 게 하나가 빨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시약처 국내 쪽으로도 빠르게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만약에 항원도 물론 지금 이제 FDA EUA를 좀 기다리고 있긴 하잖아요. 여기 신청을 해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이런 항원 FDA를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어쨌든 항체가 받았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식약처 승인도 빠르게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까지 만약에 빠르게 된다면은 정말 빠르게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항체라서 조금은 뭐 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걸 받아 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연 중국만 그럴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한다라면은 FDA EUA 받은 그런 이 키트가 아무래도 조금 좋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1세대 중에서도 이런 FDA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항체에서 지금 항원으로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백신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항체 검사, 물론 중화항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겠지만 중화항체가 생기기 전에는 물론 뭐 젠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지금 한 게 있긴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캐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항체로 일부분을 좀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젠텍이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항체 쪽으로 지금 이제 FDA 받은 기업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무래도 그 기술력으로 지금 국내랑 해외 전부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움직임들은 여전히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PCR 절반 정도 가져가고 지금은 이제 수젠텍 그 IR 자료 기반으로는 항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항체잖아요. 근데 사실 공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항원이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항원 쪽에서 만약에 PCR이 이제 전체 캐파가 커지는 거죠. 전체 캐파가 이렇게 지금 요랬는데 캐파가 이런 식으로 커져가지고 항원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가정하고 항체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이런 흐름으로만 가더라도 항원은 그대로 가고 아니면은 항원도 전체 캐파가 늘어나니까 이 전체 그 퍼센테이지는 똑같아도 이 전체 캐파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요것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국이 좀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슈를 또 한번 나눠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랑 중장기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해서 이제 항체, 식약처, 승인 이거 이제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FDA, EUA 요거 아직 진행 중이죠. ING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리노랩, FDA 그 이제 LDT 관련된 거 이것도 ING죠. 이거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그쵸? 그 다음에 중화항체 FDA EUA 신청 이것도 준비 중이죠. 준비인데 요거 이제 신청하는 거까지.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FDA가 열렸다. 이게 가이던스가 나온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유럽 홈키트 관련된 부분이고, 엑스프라이즈 관련된 이제 이 결과 이게 이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거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임신이나 이런 쪽으로 이 유전 쪽이었죠. 호르몬 쪽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엑스프라이즈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또 봐야 되는 게 항원 FDA 승인 이후 이제 국내 식약처 또 이제 승인 또 가는 이 루트로 갈 거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항체 친속 진단 키트에 대한 국내 제조를 오래 받는 것과 항원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당기는 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당기면 그게 다시 그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있고, 그 다음 중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디스트리뷰터. 그래서 항체도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체 시장 다시 업되는 거, 이거는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되면은 항체 시장 쪽으로 조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 관련된 부분들 조인트 벤처 이제 설립해서 진행. 근데 이거는 오리온에서 중점 사업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핵은 제가 보기엔 장기는 아니고 중기일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치매랑 이제 근데 알러지도 지금 뭐 중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런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일단 엑스프라이즈 같은 경우 2월 23일 발표 예정이죠. 이제 파이널 팀은 22일이니까 파이널 팀 같은 경우는 12월 22일 이제 발표 예정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프로로 그죠, 모바일 기반 진단 데이터 활용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는 거죠. 홈키트 사용과.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인데 지금 결핵과 알러지도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뭐 알러지도 지금 굉장히 뭐 많이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알러지도 그렇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대형기기 같은 거 좀 판매를 하고 있죠.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중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결국엔 실적이죠.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인데 일단은 350만 개 플러스 이제 추가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고, 결국 4분기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결핵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과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 요 부분만 터져도 뭐 사실 현재 주가에서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안 보시다가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알러지나 이런데 C 인증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인증을 받는 것마다 또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 특히나 요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이슈 폭탄이 될 수 있겠죠. 요거랑 요게 이제 별을 좀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홈키트 되면 이건 진짜 슈퍼 대박이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별 2개만 주고, 그 다음 요것도 별 3개 정도, 별 3개 정도, 알러지도 별 3개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그래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결핵이랑 알러지 시장은 어느 정도 되고 그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담 제 채널에서 이제 주담 통화 완료나 이런 것들로 제가 썸네일 만든 거 보시면은 제가 각각의 내용들 잘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해놨거든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도 좀 살펴봐야겠죠. 코로나 라이브가 어제는 또 조금 좀 적기는 했어요. 코로나 라이브 보면은 이제 그렇죠. 1053명 지금 코로나 확진자 1053명으로 이제는 뭐 거의 평균 1000명대예요. 거의 1000명대고, 그다음에 확진율을 좀 보시면은 확진율을 보시면 검사 수가 그래도 이제 좀 늘어나고 있죠. 이게 신속까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검사 수가 이제 4만대로 높아지니까 2.5만대에 뭐 600에서 800이었다면은 이제 4만대로 가니까 이제 1000명대 진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5천에서 6천만인데 4만이면은 뭐 진짜 조금씩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수만 늘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높아지면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봤을 때는 3단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플러스 알파 이런데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3단계시 그 피해 없는 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격상 뭐 엄청나게 많이 피해가 된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이 격상하면 요거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만 2.5단계가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3단계도 당연히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2.5단계가 길게 유지가 되는 게 더 크게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거 말고는 이제 답이 없긴 하겠지만 답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차단하고 지금 우리나라 키트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은데 빠르게 신속으로 하고 그 다음 거기서 확진자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또 바로 분자 진단으로 돌리면은 분명 빠르게 확진자들이랑 확진이 아닌 사람들 구분이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사이클 돌리면은 물론 병상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지만 병상 대기 중 사망 얘기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3단계로 하면은 결국엔 이제 봉쇄 셧다운이 되는 건데 셧다운이 되면서 물론 그렇다고 이제 해외처럼 아예 가두리를 하지는 못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런 거 병상, 확진 요런 것들 모더나 승인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3단계로 가게 됐을 때 이 병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근데 보시면은 벌써 사망자가 4분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확진을 하는 것도 문제고 확진을 해도 지금 병상이 없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은 키트가 이제 힘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이제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식 쪽으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진단 키트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가 늘어나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확진자를 보지만 이제 60만 대가 아닌 70만 대입니다. 70만 대. 미국은 우리 한참 12만에서 18만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20만 그냥 훌쩍 넘었어요. 인도는 계속 2.2, 2.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특히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서 마스크도 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20만 명이 정말 조금만 대응을 안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해가지고 만약에라도 하루에 두세 명씩만 늘어도 그 다음 3일 지나면 70만이 돼요. 얘네들이 또 한 번 하면은 210만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 얼마 전에 와 이제 6천만 명 됐네요 했는데 벌써 7,500만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거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58만 59만 되다가 60만 대 좀 진행되다 갑자기 70만 대로 훅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진단 키트도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후발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올 거예요. 따라와서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진단 키트 수출을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셀트리온 이거가 슈마시스가 날아가게 된 그런 부분이죠. 녹십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수출 잇따라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게 수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억 원대가 나오면 얼마 전에도 2.5조 돌파됐단데 이거 지금 셀트리온과 녹십자만 붙여도 거의 3조 이제 다 돼가거든요. 3조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년도 안 돼서 수출이 3조 시장이 열리면은 이게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1세대 진단 키트 애들 있잖아요. 뭐 시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젠, 랩지, 뭐 휴마시스, 뭐 수젠텍 이런 애들이 갈수록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단 키트가 대부분이 이제 전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박살나서 요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업황이 진단 키트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알서포트나 이런 것들 링네트나 소프트캐프 이런 거 보시면은 분명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다가 지금 뭐 알서포트는 아직 요 정도에서 멈췄지만 린넥트나 소프트캠프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전라인을 정말 높았던 전라인을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라인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될까요? 요 때만 해도 이거 뭐 수혜 끝났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제 제가 영상에도 제가 알서포트 찍어 올리면서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이 생길까라는 물음표가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크게 확진이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백신이랑 치료제 있죠. 근데 백신도 보시면은 백신도 인터뷰하다가 뭐 쓰러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보시면은 뭐 이제 모더나 일단 백신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도입이 빨라야 2월이고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백신 맞고 뭐 쓰러지고 뭐 이제 안면 마비되고 이런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수젠텍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오전에 스트리밍을 할 때 좀 눌렸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막판에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렸다라는 거죠. 말아 올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윗라인까지 그래도 와줬어요. 와줬고 마무리도 이렇게 이 조만한 갭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갭 만들고 또 올라가겠죠. 만약에 식약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물론 상한가를 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저도 모처럼 웃으면서 리딩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항원이면은 가능해요. 항원이면은 상이 바로 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항체라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해요. 과연 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만약에 중국 외에 다른 데들도 전부 다 이런 항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SD바이오처럼 우리 수젠텍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럼 당연히 뭐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슈마도 2,400억, 2,400억, 뭐 2,000억 원대 어쨌든 이런 이 정도가 나와도 상을 힘들게 말았거든요. 상을 힘들게 말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은 상을 말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갭을 메우면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터지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면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렇게 벙벙벙벙 터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어떤 거냐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급하게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엑바 같은 경우도 분명 이제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지만 게다가 호재가 나와도 100억짜리 공시 빵빵 터져도 눌려요.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도 상을 말긴 말았죠. 이렇게 여기서 한 방 시작 걸고 그다음 그러니까 차라리 시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날리는 게 훨씬 나아요. 자리 잡고 날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얘도 보시면은 상 여러 번 풀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 번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갔다가 심지어 올라갈 때 여기 차익 실현 매물 터지는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 터지고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못하니까 어씨 뭐야 오른다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 것들 물량 씹어 먹고 엄청나게 물량 터졌죠. 오를 때 산 만큼 이게 터졌어요. 그거 물량 씹어 먹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도 보세요.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여기서도 불안한 거죠. 진단 이꼬르 지금 불안이에요. 불안. 물론 그런 만큼 먹는 거라 해서 당연히 터는 분들이 있어야지 나머지 부분들이 좀 돈을 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힘들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젠텍이 지금 자리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쏟을 거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이평선 좀 더 내려와서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올라타주고 그 다음에 두 방으로 넘기는 이봉이 나와야지 여기 라인은 시도가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밑에서 시작이 되면은 물론 항체가 또 최초이기 때문에 뭐 연달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세 방 가주면 너무 땡큐죠. 정말 땡큐인데 항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면 너무 좋죠.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두 방 하면은 결국엔 이 라인을 못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 여기 라인에서 여기 오면은 나 본전 나오면 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전 오면 지금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 엄청 많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가뜩이나 헬게이트 라인이란 말이죠. 여기 진짜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라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에서 물 탔던 라인들이 거의 다 여기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올 때 샀었던 분들 여기 많을 거고 이제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요때 많이 사가지고 사실 여기서도 맥점이긴 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샀던 분들 요때도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 잡았었고 여기서 또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았는데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할 수 있었던 라인이고 여기서 했었던 분들도 요런 라인에서 한번 또 깔 수 있었던 월화수 여기였죠. 여기에서 했던 분들도 여기가 작아 보이지만 15%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23,000원에서 27,500원까지면요 2.3에서 2.7이면 여러분들 15%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 보이지만 15% 정도 됩니다. 그런 겁니다. 요거 아니고죠. 그쵸?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이게 여기서도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렸던 사람들,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뭐 결핵이고 자시고 뭐 없다. 난 다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라인이 정말 힘든 라인이 될 텐데 여기 라인을 어떻게 좀 정리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평선 더 내려오고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쏘면은 이 라인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날아가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윗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이 적어요. 보시면 물량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윗라인 때까지는 한 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썼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해피하게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면은 이때부터 상한가 한 방에 13,000원씩 붙기 때문에 58,000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반만 붙어도 7만원대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거의 6만원대 후반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여기 라인까지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2.37이잖아요. 2.37.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23,700원에서 1.3을 곱하면 3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한가가 터지면 31,000원이고 연상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힘들어요. 연상을 봤을 때 힘들어요. 그럼 겨우 이거 될 거고 거기서 곱하기 한 이제 1.15 정도 하면은 3.5예요. 15% 하면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패대기 치면은 이제 올라갈 때 여기 분명 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갭을 이렇게 띄우고 갈 거야. 그러면 또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거지 중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좀 숨을 쉴 수 있는 라인이 발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솔직히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라인에서 잡으셨는데 요 라인 가시면 안 가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안 눌리면 안 가겠죠. 여기에서 다시 눌려요. 3만원 정도까지 갑니다. 이거 거의 다 까요.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지옥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인이 이제 두 번이나 발생이 되면요 이거 두 번째는 부수기 더 힘듭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여기 위로만 가면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서 한번 탈출 시도 여기에서 탈출 시도했는데 두 번이나 탈출을 시도를 실패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 시도할 때는 이 이상은 안 가 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여러 번 좀 소화가 되면 그나마 좋은 게 손바뀜이 일어나긴 해요. 손바뀜. 이제 주주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신규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신규 주주들이 들어올 때 과연 이제 결핵이나 알러지나 치매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느냐가 중요한데 별로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은 결핵을 보고 왔죠.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은 결핵 하나 보고 지금 장투하시는 거고 그죠? 결핵인데 이제 요즘에 알러지랑 이제 플러스 치매가 붙은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알러지가 후순이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보시면 아마 요거 두 개를 보고 좀 들어오셨을 거고 거의 비중이 얘가 7, 얘가 3 정도였을 거고 얘는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때 이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아싸리 이건 상을 말았을 때 그런 시나리오고 만약에 상을 안 말 때면은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이 헬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라인이 여기 라인이 정말 힘든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라인 보시면은 여기 라인이 잠 일단 요거 좀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서 지금 여러 번이 부서졌잖아요.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는 좀 뚫어줘야 된다. 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부서졌고, 네 번째 부서졌기 때문에, 이번에 뚫을 때는 반드시 이거 뚫어줘야 돼.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와 주고 있는데, 이번에 못 뚫으면은,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역별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요. 이건 역배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려갈 때 반드시 올라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차트로 보면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에쿨론. 에콜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 제가 에콜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요것도 보시면 결국 이 라인 때 부분을 이제 내려올 때 제가 요거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줬고 그 다음에 시도하고 요 정도만 한번 해볼만 한 간격이라는 거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물량 소화를 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됐고, 여기서 또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요까지인데 이제 슬슬 위험해요. 그래서 요 라인 요거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로 씹어 먹어야 되는 거 나오면 더 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콜론도 그렇게 가고 있고, 네오위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라인에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발상 한번 세게 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안 쏴주고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또 피곤해집니다. 그럼 요거 전라인 때 무조건 지켜야 되고, 전라인 때 못 지키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젠텍도 지금 흐름은 두 개죠. 물론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에콜론처럼 이렇게 쏘면서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쏜다라면은 두 번 정도 해서 여기서 안착을 하고 에콜론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가 발생이 되더라도 여기서 안착이 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돼줘야 그 다음에 있지. 올라왔는데 힘들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음봉 터지면서 패대기 치면,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오면서 패대기 치면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빠지고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되면 구덩이 하나 또 팠다가 다시 가는데, 지금 2.3까지 뺐었는데 여기서 구덩이 한 번 더 팔면 1.8까지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덩이가 나오면 안 돼요. 구덩이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안 나오려면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지지가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물론 시각적 승인이 낮지만 찔끔 올라가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한가 가느냐 마느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왔을 때 좀 그런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한가가 가면 당연히 좋지만 상한가까지는 사실 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한가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도 2.78 요 라인이라도 이번에 좀 부숴서 이번에는 3만원 초까지는 좀 한번 반등이 나와줘서 이 61선을 좀 닿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타서 이제 좀 옆으로 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제 이제 항원이랑 이런 것도 터지면서 제대로 한 방, 두 방 터져 나오면서 윗라인으로 강하게 쏘는 이런 라인을 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늘 수젠텍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마지막에 막판에 끌어올린 것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그럴듯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역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괜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괜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괜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말아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괜히 여기서 말아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여기 갭이 없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한 번씩 반등 나오면 이렇게 U자 반등 나오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막판에 좀 가파르게 오르고 했었다라는 거는 요게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요 라인 반드시 여기 60분 봉상으로 봤을 때 보이시는 요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을 정말 진짜 요 라인을 요번에는 반드시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서 적어도 여기 갭을 이번에는 한번 메워줘야 돼요. 적어도 요 갭은 정확하게 메워주고요. 덜 메웠잖아요. 요 갭은 다 메우고 여기 라인에서 안착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윗라인 때 그 지금 비어있는 요 지금 노다지 갭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 42,000원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쵸?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으로 좀 쏘아야 됩니다. 쏘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라고 아무튼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엔텍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좀 영상 길게 찍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